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재명 대표가 복귀하면서 검찰 정권이 이재명 죽이기를 몇 년째 하고 있죠.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결국에는 이재명이 살아남았잖아요. 또 언론이 악의적인 기사들을 수만 건을 뽑아냈어요. 성남시장 할 때부터 지금까지만 수만 건의 악의적인 기사들, 이재명 죽이는 기사들 뽑아내고, 또 종편 채널들, 조중동 똘똘 뭉쳐서 이재명 죽이기를 했지만 살아남았고, 지금 현역에 있는 정치인 중에서는 이재명을 능가하는 팬심을 보유한 정치인이 없어요. 근데 법과 펜으로 안 되니까 이제 칼로 이재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아. 제가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당하시고 이재명은 죽어도 안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절대 자살할 사람도 아니고 한민족을 지켜온 1만 년의 역사, 또 하늘이 이재명을 지켜줘요. 이재명은 죽으면 안 되는 운명입니다. 100여 년간 일제가 친일파들을 각 분야에 심어놓고 돈과 권력을 다 장악했지만 여기서 한민족이 망할 수는 없어요. 이재명이 사라지면 우리 한민족 망하는 거거든요. 소멸입니다 정말로. 근데 이제 다시 살리려고, 원래 나라가 망해갈 때 항상 영웅들이 나타났던 한민족의 역사가 있지요. 이재명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저는 올해 안에 된다고 봐요. 늦어도 한 10월까지는 이재명 정권이 창출된다고 저는 상당히 확신하고 있어요. 뇌피셜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이재명이 올해 안에 대통령 돼요. 윤석열도 끌려 내려오는 게 이제 발동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내각제 타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까지도, 한동훈도, 윤석열도, 김진표 국회의장도 양쪽 다 내각제 개헌하겠다는 발동을 걸었는데, 그때 이제 탄핵으로 물꼬만 싹 변화시킨 다음에 끌어내리고 깜빵 쳐넣어야죠. 그러면 선거 60일 내로 다시 하게 되거든요. 대선 11월 달에 트럼프가 되고 10월까지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이러면 세계 평화 찾아오고 한반도의 평화도 찾아와요. 우리 한민족은 다시 떡상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복귀에 관한 기사 좀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또 집에서 쉬는 동안 오만 가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느냐는 생각이 들더라.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모든 걸 가지겠다는 생각 때문에 정치가 전쟁이 되는 것 같다. 이재명은 왜 정치를 시작했을까요? 이재명이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약자들을 위해서 성남 시립의료원을 짓겠다고 한 10만여 명의 성남 시민들의 사인, 서명을 모아서 성남시 의회에 제출했는데 1분 만에 그게 폐기 처분돼 버렸어요. 그때 막 울면서 분노하시고 내가 성남시장이 돼서 조져야 되겠다, 약자들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정치판에 뛰어든 분이에요. 대다수의 다른 정치인들처럼 돈과 권력을 노리고 또 학생운동했던 자신의 훈장, 자기도 뽕을 뽑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정치판에 설친 분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정치 대비 의도였어요. 항상 약자, 민생 챙기고 우리 서민들 행복하게 하는 정책들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재명은. 근데 이재명 같은 깨끗한 정치인이 계속 권력 세력을 확장하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 더러운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벌어먹을 것도 줄어들고 권력도 약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살자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세금을 모아서 약자들은 우리 세금으로 돕고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는 게 정치예요. 보수적인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 잘 살게 해줄 것이냐, 진보적인 방식으로 잘 살게 해줄 것이냐, 이걸 따져야 하는 게 정치인데, 좌파적인 방식으로 돈과 권력 누리겠다는 들, 친일적인 방식으로 아주 못된 방식으로 돈 헤쳐먹겠다는 국민의힘, 정치판이 썩을 대로 썩은 거죠. 우리나라 정치는 동남아 수준이에요. 정말로 정치인들의 수준은. 경제, 산업, 문화, 이거 세계 초강대국 수준인데 어떤 분야건 세계 5위, 10위 안에 다 들어요. 스포츠도 세계 10위권은 하잖아요. 근데 정치만 동남아, 중남미 수준이에요. 정치만 잘 살면 우리나라 세계 1, 2등 국가 됩니다. 정말로요. 정치와 언론만 제대로 개혁하면 우리 한민족 역량은 상대가 안 돼요. 외국에 오래 나가서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외국 애들 평균 수준은 되게 떨어져요. 모자른 애들 많습니다. 손가락 10개 이상은 암산을 못해요. 그런 애들 많고, 손재주도 없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 좋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해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어디에 내려놔도.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술적인 재능도 있어요. 클래식 세계를 휩쓸잖아요. 한국 연주자들이. 피아노다, 바이올린이다, 첼로다, 또 케이팝, 드라마, 영화,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미국하고 경쟁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한국이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잘 나가는 민족이 정치가 썩고 언론이 썩고 친일 매국 세력들이 돈과 권력을 쥐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실력 발휘 더 잘할 수 있는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는 것 같다. 국민의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간다. 지금 살기 똑같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말 살기 편한 부분은 많은데, 빠르고 신속하게 모든 일 처리할 수 있고 살기 편하긴 한데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니에요. 정말 다들 화가 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 길에서 표정들을 보면 전쟁터가 됐습니다. 저 어렸을 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인심이 있고 사람들이 정이 있고 서로 돕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옆집 같은 엘리베이터 라인에서 인사도 안 해요. 엘리베이터 타도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서로 사기당하는 줄 알고. 전쟁터가 된 건 사실이에요.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고 혼자 버려진 것 같고 각자의 삶을 알아서 챙겨야 하는 각자 도생의 세상, 외로움과 고통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을 힘겹게 하는 것 같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언론에서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국민들이 자신을 살려줬다고 모든 공은 국민들이나 자기 부하들한테 다 돌리는 사람입니다.
진짜 서문이죠. 멋진 리더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항상 부하들이 못한 거는 자기가 총대를 메고 또 잘한 거는 부하들한테 공을 돌리는 리더는 참 멋있는 리더죠. 근데 이낙연이나 문재인 같은 놈들은 자기 부하들 갈궈서 밤새워서 일한 거 자기가 했다고 광치고 주둥이 질로 진급하고 이러죠. 모든 안 좋은 일들 책임은 다 부하들한테 떠넘기는 왕균 같은 들이 있어요.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런 들이 출세하는 세상은 막아야 해요. 전 분야에서. 묵묵히 주어진 일만 잘하면 출세하고 돈 잘 버는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지금 2년간 만들어낸 결과물도 만족스러운 수준을 못 이룬 건 당연하고 오히려 현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다. 좋아진 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좋아진 거 없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김건희 주가 조작, 도이치모니어스 주가 조작 사건 23억을 벌어갔는데 외국 같았으면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을 해서 23억을 벌었다는 게 있으면 대통령조차 되는 것도 안 되고 바로 깜방행이죠.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주가 조작을 하고 투기를 하고 별의별 들어온 범죄 의혹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의 탓도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랜 기간 친일 세뇌를 받으면서 일본인처럼 바보화가 된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 이런 한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우민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바보들이 되고 민주주의 정신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아요. 화내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 그러니 제가 빨리 망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 김대중도 대통령이 되기 힘든 친일 매국 세력들이 다 장악한 정치판에서 대통령이 되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IMF가 터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선 후에 윤석열 정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거예요. 망하든 말든 국민들이 그때는 분노를 할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져. 안 들어와. 망했어 우리 가게가. 내 사업이 망했어. 그러면 분노를 하거든요. 작년 겨울 때 난방비 좀 오른 거 가지고 윤석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올해 안에 정권 교체 일어납니다. 이재명이 돼요. 또 지금 한동훈을 키우고 있지만 얘는 안 되고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낙연, 이준석의 신당, 납골당도 파급 효과가 없어요.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기대를 해봐도 돼요. 기대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면 또 괴롭겠지만 저는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지지하는 올해가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의 마지막 불꽃을 불태울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올해 이재명 정권 만들어보고 우리 신나게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보자고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치인, 공직자들이 마치 권력이 자신 개인의 것인 양 국내에 함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보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걱정이 됩니다. 김대중도 보수 적폐 세력들이 똥 싸질러 놓은 대한민국을 IMF로 경제까지 폭망시켜 놓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넘겨받아서 그 다시 살렸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수십 년 한국이 먹고 살 거리까지 다 그때 만들었습니다. 5년 안에. 이재명도 김대중 못지않아요. 이재명도 5년 안에 정말 큰 업적을 이룰 거예요.